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3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고요. 네, 0.4%, 네, 코스닥은 0.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좀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 기준으로 1,400억을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그 이자가 갚아야 할 이자가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 쪽에서 좀 나서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들이 좀 크게 내렸다가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타격 입지 않고 오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증시들이 사실은 다 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한번 타격을 받았다가 유동성 장세로 돈을 풀어가지고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헝다와 같은 그런 특히 유동성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거품이 터지는 버블이 터지는 그런 위기, 글로벌 위기 혹은 그 다음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위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 달쯤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바닥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보았을 때는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빨리 21선 위로 태워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냥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고점 라인에서 음봉이 지금 3번 연속 떴죠. 네. 그래서 3연속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이 3,3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서서히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질 때 보면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고 한번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좀 잘못 들어가면 가치 투자가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높여져 있는 특히 카카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섣불리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시면 뭐 금액 외국인은 꾸준히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뭐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계속 다시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장세가 그렇게 수급 자체도 좋지는 않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코스닥 오늘 양매수 들어왔지만 기간이 뭐 거의 한 달 내내 팔다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반등을 했습니다만 섣불리 지금 뭔가 시원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요. 환율도 지금 뭐 오늘 좀 다행히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 자체가 바닥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쌍봉 위치로 해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지수 선물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이지만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뭐 100원 올라서 35,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뭐 올라서 35,300원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보게 되면 일단은 1차적인 네, 반등에 대한 그 V자 상승을 한번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절반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일단 요 정도에서 네, 34,600원 정도 바닥 라인 형성하던 그 라인까지 지금 또 떨어졌고요. 지금 또 34,600원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은 유상증자와 유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냥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도 이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결과가 나고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0.5주가 발행이 되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상증자 기준일까지는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때처럼 뭔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아마 VGXI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그 VGXI에 대한 증설 소식은 아무래도 내년 1분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딱 이제 유무상증자가 끝나고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올 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경구용 치료제도 이상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각처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백신에 대한 그 진행 사항 뭐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그 북마케도니아 그런 쪽이었죠. 네, 그쪽에서 이제 진행 사항 뭐 그런 게 이제 하나 둘씩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코스프레에 대한 소스를 부으면서 상승을 시켰었고요. 이때는 이제 치료제와 뭐 갖가지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으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소스를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력주죠. 네. 올라갈 때 확실히 올려주고 내려갈 때는 진짜 한 세네 달 정도 진짜 지루하게 그냥 다 손절시키게 만드는 그런 차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진행되면서 좀 더 시간이 한 두세 달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흥설명하고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갖고 계시던 분들도 뭐 유상증자 참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VGXI에 대한 플러스미드 네, 생산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미드를 이제 얼만큼 생산할 건지 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거고요. 그 특허 소송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가 좀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뭔가 네, 흩뿌러지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세력이 빠져버리니까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런 소스들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네, 그 소스를 통해서 올려버리고 그냥 주가를 빼버리는 그런 좀 악질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소스가 끝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두 배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되는 이 움직임 자체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진화생명과학이 이때는 좀 오버 하락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네,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이제 상승 포인트에서는 네, 6만 원, 7만 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도 외국인이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기관도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원생명과학 수급이 그냥 죽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뭐 크게 저는 더 안 내릴 것 같고 3만 중반대, 초중반대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좀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61선을 받치면서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모더나에 대한 그 시생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좀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도 네, 이 고점 라인에서 잘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올라가 준다면 좀 N자로 치고 가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100만 원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증시 따라 같이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뭐 기관 외국인 좀 팔아서 뭐 크게 좋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서 연기금이 좀 계속 매도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매수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좀 매도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넥신이고요. 제넥신 600원 상승해서 75,900원. 제넥신은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죠. 결국엔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네, 21선과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여기서 또 21선이 왔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하나씩 나오더라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이 83,000원이죠. 이 정도 라인에 이 바닥 라인을 뚫어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넥시는 그때까지는 네,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합니다만 네, 조금 더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결국에는 이 바닥 라인을 네, 뚫어버리는 음봉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 바닥 라인을 뚫었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갭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오랫동안 좀 행보를 하던 그 박스권을 뚫어버려, 뚫어버린 거죠. 하단으로 뚫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그런 적이 있긴 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는 바로 이제 위로 말아 올리면서 V자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61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제 3상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MSCI 편입 이런 거 이슈로 인해서 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월봉도 뭐 좀 많이 내렸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신규 진입하기도 애매하고요. 기관 투자자의 이 대량 매도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좀 8월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팔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 11만 8천원. 셀리드는 뭐 잘 자리 잡았습니다, 일단. 5일선 위로 잘 들어줬고요. 이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 둘씩 움직여주는 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 정도 뭐 저항선을 한번 디디겠죠. 그래서 대충 집어 본다면 이제 13만 9천원, 14만 원 정도죠. 네, 14만 원 정도에서 이 저항을 한번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네, 이 벽을 이제 뚫어준다면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줬을 때 이 벽에서 또다시 부딪혀서 내려올 것인지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는 이 바닥 라인이 올라가는 그 추세대로 갈 것인지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느리게 진행된다면 셀리드도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바이오주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렇게 매집을 끝내고 났을 때 또 호재 소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셀리드도 좀 선제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매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뉴바이오직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매수를 했었죠. 이때 보면 네, 이때 좀 팔았지만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호재가 나왔고요. 자, 보게 되면은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 이제 미 백신 개발 업체에 이제 면역 증강제를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개발도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 투여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내달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였죠? 미생물 쪽 뭐 백신이었나요? 치료제였나요? 그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유바이오틱스 지금 뭔가 움직임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 면역 증강제 이슈로 인해서 또 이제 소스가 공개가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갭으로 띄워서 시작을 했고 거래량이 빵 터졌죠. 네, 좀 아쉽게 이제 꼬리를 달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그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다음에 갭으로 띄우면서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과 갭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갭을 메우고 갈지 아니면 바로 이제 다음 날에 양봉으로 뛰어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라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바레식스도 오랫동안 횡보를 좀 했고요. 결국엔 121선, 61선, 21선, 5일선 다 모이는 지점 수렴 구간이 도달했을 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를 해가는 거 지금 유바이오틱스가 분명히 좋은 소스가 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둘씩 소스가 공개되면서 좀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미 네, 끝단이 이제 캔들이 올라갔고요. 뚫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된다면 네,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틱스 계속 좋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이 바이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원래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소스가 공개되고 나서 크게 올라가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기어 있다가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다시 한번 소스가 공개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백신 종목도 맞긴 맞지만 이 제조업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하도 커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테마별로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나머지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리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소식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바이오 종목 또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백신 관련해서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